자,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오전 10시 44분입니다. 34초, 35초 가리키고 있죠. 자, 오늘 시장 관련돼서 코멘트 짧게 남기고 종목 얘기를 조금 많이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오늘 시장 어떻죠? 오늘 시장 미국 시장 상승으로 인해서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어제 갭 하락으로 떨어졌죠. 단기 추세는 일단은 꺾여 있는데 지금 시장이 죽을 만한 요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너무 좋고요. 일단 미국 시장이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고 신고가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죽을 수 있을까? 없죠. 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3월 말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올라왔던 추세에 대한 부분이 이탈됐다는 거, 그거는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결국은 저는 이렇게 한번 쳐 올린 상태가 돼야지만이 다시 한번 하나의 추세가 또 이어지게 되는 부분이 나올 것이다 보고 있다는 거. 자, 오늘 갭상승 이루어졌다고 해서 또 막 쫓아가고 올라가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식은 또는 시장은 한 번에 내가 막 조급해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일단은 충분한 기간 조정 또 모양을 만들고 이런 흐름에 따라서 종목 및 시장이 다시 올라가는 여부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한 번 정도 쭉 상승 이후에 눌림 구간이 있고 눌림 이후에 단기적으로 또 모양을 만들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께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이 강세에 대한 부분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종시 매수, 그 다음에 바이앤 홀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측면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목 관련돼서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두산 인프라코어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저희 회원들한테도 뭐 추천을 해가지고 일단 수익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한 번 정도 상승이 크게 나왔고 그 이후에 지금 모양 자체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자체는 인프라잖아요. 인프라. 바이든 정책 관련된 부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인프라죠.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몇 가지를 제가 언급을 시켜드릴 건데요. 두산 인프라코어 일단 갭 상승으로 인해서 저항대 이후를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한 상태에서 쭉 뻗어 올렸지만서도 단기적으로 조금 쉬는 구간인데 쉬는 와중에도 모양을 만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는 바로는 오늘이 첫 번째 다시 추세 전환에 대한 양봉이 뜨는 날이 되겠다라고 좀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일단 양봉 오늘 뜨고 나서 대략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겠지만서도 당연히 11,000원 구간대는 돌파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뭐 끝났냐? 안 끝났죠. 당연히 끝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연히 12,050원 정고점 라인 넘어가는 종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인프라 관련된 종목 중에서 진성 TEC라는 종목이 있고요. 지금 진성 TEC 자체는 실질적인 인프라 관련된 수혜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죠. 뭐 이런 종목은 당연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같이 봐야 될 게 현대건설기계가 되겠죠. 현대건설기계 오늘 신고가 돌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돌파 매수를 할 때 돌파 이후에 계속 쭉쭉 가느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돌파 이후에 눌림이 나올 수가 있고 저는 대략적으로 54,000원 근처까지 오면은 또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두산 인프라과, 현대건설기계, 진성 TEC 같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권에 지켜봐야 될 종목이고 신고가 돌파 이후에 눌림 뭐 이런 식의 구조가 되면서 추세를 우상향으로 그리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이 좀 많이 빠졌죠? 빠진 상태에서 급격하게 이게 끝났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눌림목이 나온 거고 눌림목 이후에 기간 조정 살짝 며칠간 조정 받고 나서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구조의 시장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다.
아울러서 최근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도 제 방송을 보시면은 다 나와 있어요. 뭐 LG 상사 관련돼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진단키트, 조선주,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도 나와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 진성TC, GS건설 뭐 이런 부분들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조선 섹터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도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낙폭과대 이후에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먹을거리들이 많은 시장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위축되실 필요 없어요. 자, 보십시오. 이게 그저께 조회수가 966회가 나왔어요. 어제 시장 빠졌다고 조회수 100회밖에 안 나오는, 이게 바로 개인들 심리예요. 뭔 말이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추세가 지금 꺾였습니까? 꺾인 거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조정받다가 올라갔다가 조정받다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심리 위축된다고 해가지고 조회수가 100회. 와우. 우리나라 시장에 개인 투자가들이 성공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는데, 개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조정 시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에 조회수가 100회밖에 안 나온 거예요.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어요. 시장 떨어질 때 좋아할 만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저부터도 시장 떨어지면은 좀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시장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오늘 올라가는 거 아까 지수섬을 보여드렸죠. 오늘 잠깐 좀 올라가고 있어요. 당연히 어제 갭은 당연히 메꾼다고 저희 회원들한테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또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적정선에서 전략을 갖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노리시되,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세요. 보유를 하시면은 다 올라가요. 지금 시장은 그럴 만한 시장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월 달에는 매매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갭상승, 갭하락, 갭상승, 갭하락, 변동성이 심한 장세였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끌고 가라고. 근데 어제 방송 조회수가 100회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위축되셨어요? 이게 끝났구나, 우울하셨어요? 그럴 때일수록 공부를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어떤 종목을 잡아놔야지, 그럴 때일수록 마인드가 흔들리면 안 되겠죠. 떨어지는 건 당연히 좋아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큰 그림을 갖고 큰 그림에 의해서 아직까지 일정이 많이 남아있거나 수주를 많이 받거나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약간 흔들리는 구간이지만서도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임하셔야지만이 결국은 그런 마인드를 잡고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제가 회원들한테 끊임없이 주입을 시켜드리고 말씀드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떨어졌다고 해도 끝난 시장이 아니다라고 리딩을 할 수 있는 부분, 그걸 갖고 마인드를 재정립시키는 과정,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혼자 하시면은 당연히 흔들리거나 좋은 종목도 팔아먹게 되는 거죠. 시장이 흔들릴 때 저희와 함께 하시고 리딩을 받고 하시면은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너무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두산인프라코어, 진성TC,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말씀드렸던 조선주, 그 다음에 HMM, 필드로 페노션, 대한해운 관련된 해운주, 그 다음에 조선주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대우,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관련돼서 조선기자재 업종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종목들 당연히 보셔야 되겠고요. 아울러서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상승을 함에 따라서 제가 디스플레이 쪽을 잘 보셔라 말씀드리면서 LG 디스플레이, LG전자 관련된 부분도 언급을 시켜드렸고, 그럼 지금부터 두 종목 가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개미군단 종목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절대 본인들이 다른 사람의 것을 무단적으로 해가지고 본인들 거 마냥 회원가입 시키고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경고합니다. 예전에 고소한 적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경고입니다. 그렇게 이용하고 악용하고 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종목명 가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제가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을 갖고 나왔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차트는 일봉 차트가 되는 것이고요. 일봉상에서 한번 이렇게 크게 올라갔죠. 올라간 상태에서도 하동을 보면은 하동 자체가 이렇게 끝자락까지 하락 5파까지 나온 상태죠.
자, 여기에서 방송 들어보시는 분들 파동을 잘 모르시겠다,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파동 보는 법에 다 나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하락 3파에서 한 번 더 빠져서 5파까지 빠진 상태이지만서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중바닥성 흐름을 그린 상태에서 다시 21일평선에 대한 부분을 정배열화시키고 4일 전에 양봉 하나 띄었고 어제 시장까지 빠졌다가 다시 오늘 빠르게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차라리 여기서 박스권을 치고 당분간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오히려 61평선까지도 정배열되는 과정이 거쳐지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지금 현재 가격이 4,960원입니다. 못해도 6,000원에서 6,500원까지는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주봉에 대한 차트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주봉 자체가 이렇게 해서 상승 N의 목표치 자체는 얼마다?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첫 번째 종목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나가라. 자, 동 종목은 테슬라 관련된 종목이고요. 차량 경량화 관련된 종목입니다. 동 종목의 금형적인 부분이 아주 기술력이 우수해서 핫스탬핑 관련된 부분으로 같이 엮여 있고요. 동사 관련된 부분 중에서 1순위는 차량 경량화 관련된 부분의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 준비하는 와중에 한 15%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서도 올라갈 때 따라잡는 방법보다는 적절한 눌림목을 통해서 동사를 접근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적으로 지금 주봉상의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가 8,440원 구간이고 지금 주봉 형태에서 봤을 때 이번 주에 13% 정도가 올라 있는 상태지만, 자, 다시 일봉으로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봉상의 61선에 대한 부분과 지금 121선에 대한 부분이 중첩이 되어 있는 구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 라인으로 당연히 작용을 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지금 따라잡는 방법은 조금 저는 별로 비추합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요 라인 대략적으로 한 8,000원에서 8,000원 이하로 오면은 일단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당연히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항상 올라갈 때 따라잡는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올라가는 게 계속해서 상한가 뭐 100방 치고 20방 치고 10방 치고 5방 치고 이러는 종목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도 안 그렇습니다. 한 오늘 15% 정도 올랐는데요. 15%에서 물론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따라잡아요. 저는요. 왠지 아십니까? 상한가 갔다가도 또 눌릴 거니까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 정도 올라갔다고 해도 장중에 눌림이 나오거나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에 다시 또 눌림이 나올 때 그때 진입을 하셔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언제요? 12월달, 그 다음에 1월달, 2월달에 여기에 보면은 박스 형태로 갔다가 무너졌죠.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저점을 잡고 있고 올라가면은 어딥니까? 딱 봐도 9,000원 라인대에서 10,000원 사이 이 라인대 무조건 저항 라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따라잡느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정배열화되는 부분을 고려를 하시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000원 이하에서 올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분할로 만약에 나눠서 매수를 한다. 현재가 이하에서 1차 매수 비중 적게, 그 다음에 2차 매수 한 8,000원 오면 매수, 그 다음에 8,000원 이하로 오면은 3차 매수.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테슬라 관련된 차량 경량화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움직이면서 경기 민감 섹터가 움직인다는 건 뭡니까? 미국의 다우나 S&P 500이 올라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스닥이 상승하면 기술주나 바이오, 그 다음에 테슬라가 움직였기 때문에 나스닥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 같은 경우는 테슬라 관련된 부분이고 나스닥이 상승을 하면 할수록 동사에 대한 수급은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고, 특히 오늘 같은 시장에 15% 정도 상승을 했다, 그런 의미는 뭐냐? 수급이 들어왔고 다시 차익 실현 나올 수가 있으되 현재가 이하 분할 매수 8,000원에서 8,000원 이하 오면 적극적으로 매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동사 같은 경우에 목표치는 그럼 얼마입니까?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는 일단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